반월시아공단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이야기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우리 동네 구석구석 전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의 노동 전문 프로그램 월담의 노동이 수다가 오늘로 방송 50회째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50회 방송은 특별히 월담의 노동이 수다에서 고정 코너를 맡고 계신 세 분의 이야기 손님을 한꺼번에 모시고 오프닝부터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이 50회 오기까지 스튜디오를 채운 인원수가 항상 2명이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저를 포함해서 무려 4분이나 스튜디오를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한노부현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민입니다.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 와.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국의 변호사 조영신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월담의 노동이 수다 최정수 코너이자 최다 출연을 자랑하는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진행자 월담노조 이미숙입니다. 예, 네.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건 오늘 방송이 처음이에요. 네. 다들 50회를 맞는 소회랄까요? 기분들이 어떠신가요? 미숙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최장 출연자. 네, 네, 최다 출연자. 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벌써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네.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나날들을 쭉 보내다가 그랬잖아요. 방송 때마다 발음 꼬인다고 계속 뭐 어떻게 공개적으로 질책한 네, 적이 네, 없었는데요. 네, 네, 뭐 네. 저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아무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잘 살아남으셨네요. 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한번 기록을 살펴봤더니 저희가 작년 3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더라고요. 네. 예, 저희 방송 제목처럼 그동안 진짜 뭐 이렇게 수다스럽게 실수 없이 떠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매주 방송을 해왔잖아요. 지금 그쵸. 돌아보면 진짜 그때 어떻게 그렇게 네. 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우당탕탕 정신없이 방송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 뵙겠다. 뭐 그런 명분으로 그리고 실은 우리도 좀 숨 좀 쉬면서 방송 활동을 즐겨보자라는 생각으로 방송 주기도 격주 1회로 바꿨죠. 영신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난 저도 50회까지. 네. 오늘 오기 전에 이렇게 유튜브랑 월담 블로그에 올라온 그 방송들을 좀 보고 왔는데 그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를 시작한 지도 1년이 됐더라고요. 네. 이제 앞서 이렇게 용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3월부터 노동 이수다를 매주 방송에 오다가 8월 한 달 이렇게 휴지기를 가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휴가 갔다 왔죠. 그쵸. 그때 한 달 쉬면서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개편할지 이렇게 월담 활동가들과 함께 논의도 했고, 그리고 9월부터 방송을 재개하면서 신설 코너로 노동 상담소를 이렇게 신설했고, 그렇게 청취자 여러분과 쭉 만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모두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 상담소는 주로 이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궁금해할 법한 그런 노동법 상식과 대처 방안들을 중심으로 여러 주제들을 다뤄왔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번 방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엄청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평소에 이렇게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이제 노동자들과의 상담 사례도 있어서 지금은 그런 경험들을 방송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자연스럽게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공단 뉴스 진행하시는 미숙님도 영신님처럼 사실 본인 활동과 아주 밀접한 주제를 방송에서 다루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실은 그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는 저희 이게 그 월담의 노동이 수다 방송만을 위해서 대본을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월담 노조가 원래 반월시아 공단 주요 동향이라든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일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 이런 변화, 이런 소식들을 2주마다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또는 또 욕심을 더 내보면 어떻게 해야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공단 뉴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이게 제일 큰 숙제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사실 저희 방송이 뭐 정보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 뭔가 유익한 정보도 제공하면서 재미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균형 감각을 잘 살리는 게 미숙님 말씀처럼 우리 방송의 앞으로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민님의 활약이 많이 기대되는데요. 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여기서 재미도 추구하고 계신지 잘 몰랐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저희끼리? 저는 재미가 막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좀 굉장히 부담되긴 합니다. 아까 시작 전에 저는 오늘이 3번째인데 50회 특집에 끼게 돼서 좀 너무 다 그냥 쉽게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숙제라기보다 저의 각오를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네, 얼마든지 마음껏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도 이제 3번째 방송인데 50회 특집 같이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약속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 한노보현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내 일터에서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일한다는 게 꼭 병이 없거나 다치지 않고 그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어렵지만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일하는 거,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 그런 것도 건강하게 일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청취자분들하고 그런 일터, 그런 직장 만드는데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세 분이 각자 맡고 계신 코너가 있어서 저 역시도 너무 듬직하고 믿음이 갑니다. 그래도 월담에 노동이 쓰다가 50회째 이어오는 동안 이건 좀 바꿔야겠다 싶은 부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면 뭐 이건 좀 아쉽다거나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세 분의 뭐 신랄한 평가를 좀 듣고 싶거든요. 저도 해야 되나요? 물론입니다. 민님은 또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도 얘기해 주실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난 주말에 친구랑 이 월담에 노동이 쓰다 얘기를 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에 유튜브에 올려도 누가 음성만 듣냐, 영상을 봐야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보이는 라디오는 연예인이라도 나와야 얼굴을 보고 싶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뭐 저희 말고 고정 게스트 이외의 손님을 초대하거나 뭐 이 지역에서 오신다거나 그러면 좀 혹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일단 의견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네. 저분이 대본이 없으면 예. 방송을 못해서 예, 지금도 이렇게 떨리는데 영상까지 들이대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영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저희가 생방은 아니지만 네, 영상 너무 좋아.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길게 봤을 때 네, 영상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아. 네. 네, 뭐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또 영상 장비까지 동원해서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그 분량을 채우려면은 예, 또 예쁘게 또 꾸미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메이크업. 그러니까요. 부담되는데. 예. 저는 이 공동체 라디오라는 게 그 지역 주민과 동네 이웃들을 서로 연결하는 일종의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월담에 노동이 쓰다가 안산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이제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런 방송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그런데 아직은 그게 제대로 가늠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죠. 네. 네. 이 지상파 방송에서는 뭐 청취자 사연이라든지 청취자가 직접 참여하는 퀴즈 코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동상담소에서도 처음에는 퀴즈를 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예. 음료 쿠폰을 걸고 예. 근데 참여가 매우 저조하여 언젠가부터 그 퀴즈도 없어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나름 의욕 뿜뿜 해가지고 네. 사제를 털어서 사제를 털어서 이제 음료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을 줄 몰랐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나름 고집스럽게 한 서너 번은 시도를 했던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예. 그쵸. 한 4번 정도 했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영신님도 저기 지인들 그 사무실 예, 맞아요. 식구들이 맞추고 강제로 응모하고 그랬었죠? 예. 네. 제가 선물까지 드렸던 기억은 있습니다. 맞아요. 선물 받았었죠. 음.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확실하게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저희가 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그런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보이는 라디오 하면 저희가 또 유명세를 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쟤네들 봐라 하면서 쟤네 과연? 뭐하니 하면서 궁금해서라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그러니까. 같은데. 미숙님은 또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게요. 우리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기존 뭐 지상파 방송에서는 얘기해주지 않는 공단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큰 꿈을 품고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방송을 하면 그걸 누군가는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쉬운 건 저조한 청취 성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게 조회수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막 이렇게 연연하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청취율을 높이는 것들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네, 뭐 세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방송이 앞으로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기 위해서는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 성원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겠고요. 아무튼 50회가 뭐라고 새삼스럽게 이런 자리를 저희 맘대로 저희끼리 만들어 봤는데요. 이후 코너에서도 민님, 미숙님, 영신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곡 듣고 본격적인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cksuits and red wine, movies for two. We'll take off our phones and we'll turn off our shoes. We'll play Nintendo, though I always lose. 'Cause you watch the TV while I'm watching you. There's not many people I'd honestly say I don't mind losing to. But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Dumb conversation, we lose track of time. Have I told you lately I'm grateful you're mine? We'll watch The Notebook for the 17th time. I'll say it's stupid, then you'll catch me crying. We're not making out on a boat in the rain or in a house I painted blue. But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So shut all the windows and lock all the doors. We're not looking for no one, don't need nothing more. You'll bite my lip and I'll want you more, until we end up in a heap on the floor. You could be dancing on tabletops, wearing high heels, drinking until the world spins like a wheel. But tonight your apartment has so much appeal. Who needs stars? We've got a roof. And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No,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네,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 듣고 오셨습니다. 월담의 노동의 수다, 오늘 이 시간은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로 꾸며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회 특집이니만큼 이야기 손님 3분 한꺼번에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3분 모두 반갑고요. 왜 갑자기 또? 예? 반갑잖아요. 여름이 참 길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제 곧 추석입니다. 큰 명절인데 3분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웃지 마십시오. 너무 네. 웃음이 해프세요. 웃는 저도- 걸 뭐라고 하시면 네? 웃는 걸 뭐라고 하시면 아니 이게 어떡해요. 웃으면 방송 복이 이것도 다 와요. 방송 네. 분량을 잡아먹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네.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러고 보니까 아니 그 보니까 추석이 토요일, 일요일 끼면 최장 그 5일까지 쉴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할지 뭐 고민은 들긴 하지만 별로 할 건 별로 없어요. 사실 별로 할 건 없고. 부럽다. 네, 그래요. 오늘 그 수석 얘기 한다고 하니까 네. 옛날 생각 났어요. 이게 네. 예전에 뭐 이렇게 이제 고향 내려가려면은 뭐 이렇게 맞아. 기차역 가가지고 막 길게 줄 서서 추석표 예매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건 뉴스에서만 봤어요. 그쵸, 네, 그쵸. 네, 깜짝 맞아요. 저분은 아니, 옛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랬는데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예매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현장 표 뭐 이런 거는 남겨두고 이렇게는 한다고 하는데 아, 그래도 불편하시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술의 발달이 뭐 다 이게 좋은 것 같기만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났고요. 사실 저는 그 추석 때 뭐 이렇게 투쟁하는 우리 노동자들 뭐 이런 분들 한번 뭐 찾아뵙고는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평택의 한골 옵티칼 분들도 계속 천막농성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까이는 또 아리셀 유족분들 계속 투쟁하고 계셔서 마냥 즐겁기만 한 추석은 또 아니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예. 그래서 그분들 생각하면서 같이 마음 모아서 추석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아리세 참사 유족분들한테는 이제 소중한 가족이 없는 첫 명절일 텐데 그런 명절을 맞이하게 되실 텐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아리세 참사 유족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추석을 보내야겠네요. 네. 뭐 저는 보통 명절에는 가족들이랑 함께 차례상 음식 준비도 하고 차례 지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뭐 쌓였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보통 합니다. 명절 때는 항상. 전 기혼자라 가지고 부모님 댁이 2군데 있어서 네. 둘 다 들려야 돼서 시간이 빡빡하긴 한데 힘들게. 멀진 않으세요? 멀어요. 하나는 그 전라도에 있는 광주 아. 광역시고 하나는 세종시. 아.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아. 네, 온라인 그래야 예매를 했습니다. 기차표를. 그렇군요. 네, 뭐 다 가족 규모가 크진 않아가지고 편하게 쉬고 네, 어머님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리셀이 추석 전에 끝났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맞아요. 생각했는데 네. 그러고 보니 듣고 보니 또 그 중국 동포들한테는 또 명절이 되게 맞아요. 큰데 네. 더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구속도 되었는데 좀 빠르게 협상이나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명절이 푹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쉴 권리라는 것도 사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앞서서 이미 근로기준법 등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여러 권리들이 차별받고 있잖아요. 네. 조용신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 조건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없고 연장, 휴일, 야간, 이 가산수당들 적용에서도 제외되고요. 근로시간 제한이나 휴게시간 규정도 적용 제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공휴일, 유급휴가 이것도 적용 제외예요. 네. 그리고 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일터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 법의 일부 내용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그렇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사업장 내에서 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는데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뭐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해서 그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일터에서의 권리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게 좀 너무나도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몇 년 전부터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공휴일에 실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도 비껴나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전에는 5인이 넘는 그래도 작은 데들에도 또 적용이 안 되다가 그나마 이제 공휴일들의 5인 이상 사업장에 이제 공휴일에 같이 쉬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이 공휴일들을 어쨌든 이제 다 세상이 쉬니까 사회가 쉬니까 쉬게 하려면 이제 연차 휴가를 써라 이렇게 강제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밖에 쉬든지 말든지 일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냥 바뀐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여기 월담 노조처럼 작은 사업장이 많은 산업단지들에서 캠페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도 같이 쉬자 서명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휴일에 같이 쉬자는 운동이 벌어져서 정말 얼마 안 됐더라고요. 2022년부터 5명 이상 앞서 말씀하신 5인 이하가 안 되는 건 정말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이제 유급으로 쉬게 될 수 있고 만약에 일을 하면 이제 50%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 조사한 걸 보면 올해 초에 조사한 거에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는 비율이 굉장히 차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는 한 80% 쉬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40%. 그다음에 5인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이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선의에 기대야 돼서 40%. 뭐 월 급여가 적은 노동자가 많은 노동자가 또 덜 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전히 한 뭐 25% 뭐 이 정도는 연차 휴가를 소진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나오고요. 노동절은 특히 절대 이제 휴일을 대체하지 말고 꼭 쉬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쉬는 비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되게 잊을 수 없는 상징적인 장면이 저는 이제 2017년에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2개가 부딪혀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노동절 날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 출근을 안 했어요. 쉬고 이제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단기 임시직 노동자들만 나와서 일하다가 그런 이제 정말 참사를 당했던 게 굉장히 너무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월담 노조에서도 반월시아공단 휴게실 활동도 하고 실태 조사를 한 적도 있으신데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휴게실 활동이요? 공동 휴게실을 만들자라는 그런 네. 캠페인을 벌였죠. 아니, 오해하실까봐. 네네. 듣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네네. 네. 사실 법이라는 게 그 취지와는 상관없이 노동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이게 제도로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측면이 사실 더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대단히 많은 허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앞서 영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의 많은 부분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그리고 최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반월공단에서 만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듣는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올담노조에서 3년째 말씀하신 것처럼 쉴 권리 관련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지만 그 많은 노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쉴 권리는 배부른 소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이렇게 최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문조사 결과 이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그런 권리가 더 적게 주어진다는 거가 가장 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반월공단 아시다시피 대부분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한 90% 가까이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권리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더 심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차 휴가나 뭐 이런 것도 없이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더 많은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오히려 더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쉰다는 게 사회적으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여전히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게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하네요. 노래 하나 더 듣고 오죠. 아, 벌써요? 예, 두 번째 노래는 네. 지금 여러분들은 나머지 두 분은 선곡권이 없으세요. 오늘은 네. 최민님이 진행하는 코너 그렇죠. 하는 날이잖아요. 좋습니다. 곱살이. 최민님께서 골라오신 노래입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에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뭐 이런 가사가 있어서 추천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수 선우정아님의 도망가자입니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실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꼭 따로 쉬는 날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노동 시간도 문제잖아요. 전체적으로 노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과로를 가능하게 해 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노동 시간도 이제 노동자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주 52시간 제도, 이 말을 정말 싫어해요. 저는 한국이 사실 주 40시간 제도를 채택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이제 매주 12시간, 어쩌다 한 번 12시간도 아니고 매주 12시간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사실 주 40시간 제도가 의미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사실 이 12시간 제한이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52시간 제도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 유행하게 된 것도 이제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그전에는 뭐 60 몇 시간 일하는 게 법적으로도 당연하게 되는 그런 상태였죠. 네. 그래서 이 주 52시간 상한 제도까지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것도 이제 큰 사업장부터 차례대로 적용이 쭉 되어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가면서 작은 사업장들이 어렵다, 운영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 와중에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8시간을 추가로 더 일할 수 있게 52 플러스 8에서 주당 60시간씩 일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줬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법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적응할 시간을 준다, 이런 취지여가지고 23년에 이게 끝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주니까 차차 60시간 밑으로 줄여가라,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근데 이제 23년에 끝나야 되니까 작년 연말에 정부가 나서서, 이 조그만 사업장 뭐 사장님들이 나선 게 아니고요, 정부가 나서서 이 특별 연장 근로를 24년에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30인만 사업장은 계속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장관도 나와서 말을 하고 부총리도 나와서 말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24년부터는 30인만 사업장도 52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국회 보고 법을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 사장님들이 어렵다는 이유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몸이 뭐 깡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노동자들의 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고, 주당 60시간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과로사 기준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꾸준히 계속 일하면 과로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울증 위험도 높아지고 뭐 뇌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지고, 요즘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비만도 높아지고요. 심지어 엄마가, 특히 엄마인데 엄마가 장시간 노동하면 자녀도 비만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식생활 같은 걸 잘 못 챙기고 그래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노동과 우리의 생활이 몸에 정말 새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국회에서는 그걸 처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예정대로 올해부터 52시간 30인 미만 사업장도 하라고 됐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끝내 이제 승복하지 않고 올해 초에 그럼 올해는 단속은 안 할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30인 사업장 사장님들한테 올해까지는 60시간 시켜도 된다는 사인을 준 거나 정말 마찬가지여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쉴 권리가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너무 이해가 돼요. 그 노동자들한테는 이런 법이 너무나 실효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이가 그러게요. 없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30인만 사업장 사장들한테 우리가 단속 안 할 테니까 뭐 60시간 시켜도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냥 아예 대놓고 우리 직무 유기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진짜 답답한 노릇이네요. 네. 그 실제로 이제 바노시아 공단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올담에서 이제 공단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용현님 아시죠? 갑자기 또 퀴즈인가요? 네, 뭔가요? 장시간, 네, 저임금, 네. 혹시 나머지 세 번째는 불안정?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거참 참 박수 쳐야 되나요? 네. 예, 그럼요. 박수 받으려고 제가 답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요. 아니 정말 안타까운 단어예요. 사실은 이게 뭐 웃긴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저희는 공단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계약직이나 파견직, 임시직 이런 불안정한 노동 형태에 계속해서 이제 놓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임금은 계속 낮고 여기에 이제 최저임금 미만율도 되게 높거든요. 이 공단이. 그리고 상여금이나 복지비 이런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잔업과 특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 40시간 이게 떠올려 보니까 2004년 7월 1일부터 이게 주 40시간이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게 쭉 이게 시작됐었잖아요.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이게 변호사님을 앞에 두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법은 정말 네. 그래요. 변호사 앞에 두고 하셔야 그럼요. 변호사님이 저도 법 만든 맞아. 것도 아닌데. 네, 맞아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맞아. 그래요. 네. 예, 뭐 미숙님 말씀 듣고 보면 정말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이 하나의 연쇄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시하면 또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이제 생활할 만큼 임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강제로. 그런 구조도 있고 제 생각에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까 내가 잔업 특근이 있을 때 쉬게 되면은 내 동료가 또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실제로 이제 눈치 보고 미안해서라도 나와서 억지로 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아마 중첩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저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게 되는 게 정말 안타깝고 꼭 변화돼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야간 노동이 있잖아요. 야간에는 이제 50% 임금이 가산되니까 야간 근무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작은 사업장에서 교대제를 운영하면 개별 노동자들이 거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한국 사회에서는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그 규제 자체가 그냥 전무합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70조에서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한하는 것도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청소년 아동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라는 내용인데 뭐 이마저도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용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일을 하려면 회사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임산부여도 18세 미만인 아동이어도 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쿠팡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 5건 중 3건이 야간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었다고 해요. 야근은 그 자체가 뭐 화학 물질은 아니지만 생체의 리듬을 교란시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2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야간 노동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이 메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이제 아무리 나는 올빼미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절대 야간 노동에 완전히 적응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인체가 기본적으로 이 지구상에 살도록 진화가 되었잖아요. 네. 수십억 년에 네. 걸쳐서. 그래서 이 햇빛에 따라서 이 생체 내 시계가 작동을 하면서 이제 정신이 깨어나고 또 밤이 되면 이제 정신이 좀 잠들고 그거에 따라서 몸 전체가 다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거를 아무리 이제 뭐 낮에 와서 자고 밤에 일을 하고 한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뒤바뀌진 않는 거예요. 바깥에 태양을 가리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불건강한 영향이 누적될 수밖에 없고 당장 뭐 며칠은 뭐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하신 온몸에 사실 굉장히 여러 부분에 그럼요. 부담이 네.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게 보통 이제 다른 나라,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나라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세니까 장시간 노동을 못 시키고, 그런데 사장님들은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으니까 교대 근무를 시키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도 없지만 앞서 말한 대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뒤늦게 들어왔고 지금도 빈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장시간 노동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조사를 할 때마다 교대 노동을 하는 분들이 노동시간이 더 긴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또 조그만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경비 노동자들, 뭐 건물에 한두 분 이렇게 계속 격일제로 24시간씩 맞교대하면서 지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노동자들의 경우는 감시 단속 노동자다, 단순한 일이다 이러면서 노동시간 규제를 아예 하지를 않고, 또 만약 노동시간조차도 밤에는 잘 수 있다, 뭐 낮에 뭐 3시간은 그냥 쉬세요 하면서 그것도 노동시간에서 빼고 임금을 덜 주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진짜 쉴 수 있고 그 시간에 재울 거면 집에 보내야죠. 그렇죠. 네. 편안하게 집에서 네, 잘 수 네. 있게. 거기서 재운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대비해서 필요해서 쓰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지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 맞아요. 그걸로 인한 건강 부담이나 이런 건 노동자가 그냥 지게 되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의미 있게 오르고, 그런 만큼 노동 시간은 제한되고, 노동자도 저임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나 야간 노동을 택하지 않고, 그렇게 돼야 사실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이제 야간 연장 근무뿐 아니라 특근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제 공단에서 특근도 굉장히 많고 주 5일제라는 게 아직도 적용 안 되는데도 너무 많고,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주 4일제 얘기가 막 가고 있는데 아, 노동 시간조차도 너무 양극화되고 있어서 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잘 표현하는 어떤 노동시간 관련된 구호나 요구가 뭘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근을 이제 주말에 휴일에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야간 노동이 사람이 이제 생체적인 시간하고 나의 일하는 게 맞지 않게 되는 이런 교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휴일에 일하는 거는 사회적인 교란을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얘기한 대로 남들은 명절이라 쉬는데 나는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 일요일에 꼭 문을 열어야 하는 뭐 서비스업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연차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그러면 일요일에 약속을 잡을 수 없는 거, 근데 일요일에 하는 뭐 친인척 결혼식에 한 번도 갈 수가 없는 거, 친구들이 다 주변에 나랑 똑같은 유통업에서 일하는 사람밖에 남지 않는 거, 이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또 많은 이제 다양한 제한들이 있거든요. 꼭 주말에 해야 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업종 인력을 사실 충분히 넣으면 그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그래도 뭐 이틀 연달아 주말에 1년에 몇 번 이상이라도 쉴 수 있게 보장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네, 작은 네.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아파도 잘 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 뭐 유급병가 이런 것도 이제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는 대부분 이제 단체 협약 등을 통해서 아플 때는 일정 기간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기대 언덕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프면 병가를 쓰죠. 네. 자기 연차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연차와 무관하게 1년에 며칠씩의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장은 정말 드물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가가 없고 자신의 연차 휴가를 쓰면서 진료를 받죠. 이게 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 병가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법에서 강제하지 않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급 병가를 도입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렇다면은 뭐 무급 병가라도 쓸 수 있냐? 뭐 그것도 허용해 주는 사업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결근하면은 주휴 수당이 빠지니까 결국 마이너스죠. 이건 무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관련해서는 상병수당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제 무급 병가를 쓰는 경우에는 소득이 그날 빠지니까 그거를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가 이제 상병수당이라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상병수당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한동안 코로나 때 지자체에서 상병수당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19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것도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급병가도 없고 뭐 진정한 의미의 무급병가도 없고 상병수당도 없고 이런 나라가 OECD 36개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어떤 의미에서 참 대단합니다. 그 코로나 마이너스로라는 얘기 듣고 네. 깜짝 놀라서 지금 네. 나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무급병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그쵸. 병가였군요. 네. 그러니까 하루를 이제 빼면, 네, 주유수당이 아파도 빠지니까. 쉴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네, 정말로.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한참 아프면 쉴 걸 얘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혀 진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인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 무급병가도 없는 것도 되게 큰 게 어쨌든 고용이라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급병가도 전 처음엔 유급병가가 아니면 너무 의미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아프면 돈 플러스 고용도 네. 바로 위협을 받는 거예요. 며칠만 사실 빠져도 그러니까 알바생 예를 들어 다치면 아 그래 안녕 이렇게 되는 그쵸, 게 자연스러운 맞아요. 사실 한국의 분위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정말 무급병가라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정말 이번 기회에 좀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에서 때 정말 처음으로 아프면 쉴 걸 얘기가 좀 진지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감염병이라서 그쵸. 이게 맞아요. 돌아다니며 옮기게 되니까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감염병이 엄청 유행하는데도 나갈 수밖에 없는 이 노동자의 마음 당장에 생기 때문에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노동자들이 정말 많았고 근데 그게 또 질병을 더 유행시키는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니까 또 초반에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틀어막아야 한다 이런 이제 합의가 되어 있을 때 일주일, 뭐 2주일까지도 막 쉬라고 맞아요, 했었잖아요. 근데 당장 생계가 끊기는데 어떡하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유급병가 제도가 없구나 우리가 상병수당 제도도 없구나 무급 병가도 없구나 이런 걸 막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큰 회사들은 유급병가를 꼭 해라. 그다음에 유급병가가 없으면 이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겨우 유지가 됐었던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일시적으로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게 요번만이 아니라 이런 감염병도 앞으로 계속 올 거고 이런 제도가 없는 게 OECD에 정말 우리밖에 없으니 이번 기회에 상병수당 제도를 잘 도입해 보자 해서 시범 사업까지 시행이 됐고 네. 지금 3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진전이 될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25년에는 시범 사업을 끝내고 본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분위기로는 미뤄질 것 같다고 합니다. 아니 왜 미뤄지나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뭐 상병수당 제도라는 게 누구나 뭐 걸릴 수 있는 감염병 시대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회사가 커서 공공기관이라서 그렇게 해서 주는 이제 유급병가나 이런 거는 단체 협약으로 따내고 의미는 있지만 그건 보편적인 제도가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쉴 권리 보장 제도로 제한이 됐는데요. 시범 사업이 이제 좀 진행이 되면서 그 마음이 이제 점점 옅어지고 2차로 가면서는 이제 소득 50% 이하의 가난한 노동자에게만 적용하자 이런 방향으로 정부에서 이제 목소리 힘이 실리고 있고 지금 정부의 계속 이제 기조가 필요한데 복지를 쓰겠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복지 이거를 줄이고 이걸 대신 이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보낸다는 것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유급병가가 있는 곳은 그 회사에서 받으면 되지 않냐 우리는 정말 힘든 가난한 노동자, 작은 사업자 노동자,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만 들으면 꼭 마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부자 돈 많이 버는 뭐 노동자들까지 우리가 꼭 챙겨야 되나?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이 서로 자꾸 다르게 보장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이 큰 나라일수록 불평등은 놔두고 거기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제도를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이것이 이제 복지에서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일수록 그러면 노동자들 사이에 연대가 어렵고
뭐 조금 큰 사업장, 중간 규모 사업장,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요구도 다 달라지고 서로 그러면 단결해서 싸우기도 어렵고 사회 갈등은 높아지고 불평등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병수당이 도입되면서 동시에 근로기준법의 유급평가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특고랑 자영업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이 제대로 되고 그것이 누구 특별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래서 누구나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데도 이런 제도가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뭐 어떤 자격이나 기준을 설정해서 그것을 충족할 때에만 그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미 권리의 보편성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쵸.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사 규모에 따라서 회사의 뭐 지불 능력에 따라서 그 조건이 맞으면은 이런 권리 너에게 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권리에서 너는 배제돼. 굉장히 잔인한 거죠. 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사실 이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런 차별을 계속 일상적으로 겪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도가 없는 문제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요. 월담노조에서 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아프면 쉴 권리 상황을 인터뷰로 직접 만나보셨다고 들었어요. 저 실상은 좀 어떤가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인터뷰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작은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건설 노동자예요. 이게 건설 노동자를 한 번 만났는데 30대 중반 네 이제 건설 노동자를 만났는데 그 노동자가 이렇게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쉬는 것도 순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건설 현장은 이제 주로 팀 단위로 이렇게 현장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이렇게 팀을 이뤄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대체 인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각자의 이제 해야 될 역할들 쭉쭉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 명이라도 아파서 쉬게 되면은 그 자리를 이게 다른 또 옆에 있는 동료가 메워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눈치를 봐가면서 쉬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빗대어서 쉬는 것도 순번이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실제로 그 아까 코로나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한참 코로나가 유행할 때 이제 한 분이 본인은 아니었고 이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는데 팀장님이 그러셨대요. 열만 안 나면 나와라. 그래서 열만 안 나오면 나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마스크를 끼고 어찌됐든 일을 하니까 마스크를 끼고 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같이 쉬는 뭐 컨테이너 이렇게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쉬면서 그냥 같이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팀 전체가 그냥 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런 실권리들이 사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것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그 뭐 이렇게 뭐지? 대체 인원을 구하기 힘든 경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상병수당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분을 만났는데 사실은 상병수당 이야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분들은 이제 산재가 나도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가 계속 들어봤더니 이제 한번 사고가 나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 관리자들이 너는 안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랑 계속 같이 일할 수 없어 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해고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같이 일했던 그 동료 중에 한 분이 산재가 끝나고 나서 음료수를 이렇게 바카스 같은 음료수를 사들고 관리자를 찾아와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안 된다 아시지 않냐 우리는 이게 한번 산재 처리하면 현장에서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일을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그 이후로도 현장을 이제 갈 수가 없는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산재 신청 일하다가 다쳐도 이렇게 현장 실수가 없는 구조,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건설 현장에 이렇게 만연한데 일하다가 다친 거 말고 일상에서 아픈 거 가지고 실수나 있겠느냐.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상상이 잘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네, 그런 얘기 막 들으니까 정말 구체적인 장면을 들으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쉬는 것도 쉬면 순번제가 필요하다 얘기하시니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병원에서 간호사들 다 비슷한 나이대 젊은 가임기 여성들이니까 임신 순번제 해야 된다. 당연히 너무 끔찍한 21세기 어떻게 이런 일이 싶지만 너무 상상이 또 가지 않나요? 거기 대여섯 명 일하는데 다 같이 임신하면 어쩔 거야? 막 이런 거 너무 이해가 되는. 당연히 그건 인력이 사실 들어오고 당연히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출산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느 날은 우울해서 예를 들어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고려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정말 기계처럼 일해주기를 너무 바라는 사실은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도 더 공고해지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누군가 집에서 그 모든 것을 커버해주고 이 나와서 일하는 노동자는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곳에서 사실 되게 그런 성별 차별 같은 것도 나온다는 생각이 아무튼 들기도 하고 동시에 또 이제 산재에서도 산재로 아파도 실 권리도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상황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맨날 이제 주목하는 또 통계 중에 하나가 작은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률이 되게 높거든요. 산재 사고 사망률이 작은 사업장이 훨씬 높고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져요. 당연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안전 이제 절차 같은 것들도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고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이외에 질병 이런 산재는 규모가 큰 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있고 크고 그래서 법적으로 당연히 원래는 산재로 해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어쨌든 다퉈볼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질병 산재는 더 신청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에 내가 산재 괜히 뭐 어깨 아프다고 들어올리는 거 하다가 어깨 아프면 당연히 산재지만 그거를 산재 괜히 신고 처리해봤자 아까 말한 대로 너가 나가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제도에 대한 신뢰도 사실 없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질병으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일수록 있는 제도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사실 생각이 나고요. 또 당신이 안전을 지키지 않아서 산재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다. 사실 그게 정말 요즘에 유행이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안전이 정말 통제 어떤 이제 기재가 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도 생각해 보면 군사 독재 이런 데일수록 안전 이렇게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런 걸 우려를 좀 하기는 했었는데 워낙 한국에서는 산재 사고도 많고 이렇게 금방 될지 몰랐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면서 회사들은 이제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노동자들의 권한이 커지고 그런 방식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자기들이 원래 하려는 생산 계획은 그대로 둔 채 규칙만, 안전 매뉴얼, 안전 규칙 이런 것만 잔뜩 만들어 놓고 어떤 사고든 나면 그 노동자가 그걸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게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현장마다 CCTV도 엄청 많이 설치하게 되고 그런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뭐 한 번 안 지키면 나가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대를 안 걸고 일하는 건 빨리 일하기 위해서잖아요. 느리게 일하더라도 반드시 안전대를 걸어야 한다는 잔소리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물량을 짜야 되는데 물량과 공사 기간은 그대로 둔 채 천천히 안전대 걸고 하세요 하면 안전대를 걸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네요. 예. 여러분들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잖아요. 근데 노래도 지금 못 들을 상황이에요. 놀랍게도 저희가 뭐 다행이네요. 처음에 이제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로 1시간 채울 수 있겠어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미 1시간이 넘었고요. 예. 자꾸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너무들 또 이야기 하시다 보니까 또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또 격정적으로 말을 보태 주셔서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급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 마무리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왜 위험하고 불안전한 일터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걸 돌아보면은 여전히 기업들은 노동자의 생명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훨씬 더 중시하고 있고 노동자를 그냥 정말로 일하는 기계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계의 수명이 다하면 신체 역량의 한계를 넘어선 때까지 일을 시키다가 그 사람이 다치거나 병들면은 너 일 그만둬. 뭐 기계 부품 갈아 끼우듯이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게 작은 사업장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또 정부의 역할을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50회 특집 역시 풍성하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나눠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씩만 하십시오. 미숙님? 네. 뭐 이렇게 올담의 노동이수다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다라는 포부로 시작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100회, 5,000회까지 5천회요? 아니 아무튼 대를 이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500회까지 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박수를 치면서 네. 네, 저도 월담의 노동이 쓰다가 장수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최민님이랑 같이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 엄청 열정적이시네요. 네. 재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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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그러게요. 많습니다. 네. 네, 와. 네, 그 지자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미없다가 한 방에 뜨잖아요. 우리도 한 방을 노리면서 과연. 네, 한 방에 또 봅시다. 화이팅! 와. 예, 오늘 방송은 50회 특집으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쉴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 종종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의 수다였습니다.